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조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어제 엔트로픽의 이 약진으로 인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쪽 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국내 증시 쪽으로는 영향이 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는 좀 다른 걸까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AMD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월가의 예상치에 못 미치자 주가가 폭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이 여파를 오늘 국내 증시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5,200선 붕괴된 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또한 3.5%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정말 역대급 매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5조억 원 넘게, 기관이 2조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가져갔고요. 개인은 오히려 이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서 7조억 원 가까이 또 매수 우위를 가져갔는데 과연 오늘의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로 월요일처럼 이런 하락을 오히려 기회의 순간으로 삼아 봐야 될지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봐야겠죠.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5% 가까이, SK하이닉스는 5% 넘게, 현대차는 3%, LG에너지솔루션 1.6%, 삼성바이오로직스 3% 넘게 또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역시나 코스닥도 모두 다 밀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장에서 5% 넘게 약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매물이 출회됐다라는 부분,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4%, 레인보우 로보틱스 5.8%, 삼천당 제약 역시도 8%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좀 상승하는 종목들, 또 뜨거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는 상승률 상위 종목 일신방직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16% 넘게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세 내주고 있고요. 이외에는 대동,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한전산업, 대한제강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내에서는 디어유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해외 성장 쪽으로 이 해외 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6%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외에는 오스코텍, 디오, 노머스, 유진로봇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3.8% 넘게, 코스닥은 3.5%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좀 조정에 대해서 염두를 해봐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하락을 좀 기회로 삼아 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해답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또 3거래일 만에 시장이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월요일을 살펴보자면 하락 굉장히 무서웠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기회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에서는 이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좀 기회를 어떻게 모색을 해봐야 될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매주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는 전문가, 최영동 전문가가 또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계속 보시면서 시황을 좀 하루하루 이제 체크해 나가시게 되면 시장이 좀 잘 보이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앞에 시황을 딱 힘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은연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론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교육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 좀 드리고는 있지만 이 시황 코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 빠졌네. 오늘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나온 과거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코스피가 3.86% 하락을 보여줬고요. 코스피가 3.57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해서 지수의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동안의 지수 상승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고 지수는 곧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 투탑의 종목이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숙명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흐름들은 당분간 지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나라 지수로 보시게 되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다우하고 나스닥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일단은 왜 이렇게까지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냐라는 건데 일단 AMD 쇼크로 인해서 반도체주에 대한 전반적인 약세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AI 빅테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알파벳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AI 전쟁 우리 계속 지속할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이 산업 자체는 지금은 그냥 쩐의 전쟁이야. 돈의 전쟁이야. 누가 먼저 돈을 많이 쓰느냐. 누가 더 인프라를 잘 깔아주느냐.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산업에 대한 경쟁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겠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AMD 쇼크 이 부분과 알파벳의 이 대규모 투자는 사실은 상충되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되면은 오늘자, 어제자의 반도체가 빠졌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에 따른 이제 투심의 변화, 흐름들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이 딱 짚어주셨잖아요. 월요일 날 급락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웃기지 마, 6%야 이러면서 쫙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식이 과연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만약에 이 공식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세장은 그냥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 공식 자체가 약간은 좀 뒤틀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뭐죠, 여러분들? 기간 조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로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나리오를 그냥 딱 하나로 두고 저기가 목적지야라고 해서 쫙 가는 게 아니고 항상 뭐죠? A 전략이 있고 B 플랜을 세워두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었을 때 그냥 개별주들이 움직였어요. 그죠? 4분기 실적 얘기 나오는 것들,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발생되는 것들, 특히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뭐죠, 여러분들? 태양광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테슬라 이야기 일론 머스크 이야기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동안에 좀 쉬었었던 내수 관련 종목군들,
제가 조금 있다가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뭐 모드투어,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GSPNL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찍어드렸던 뭐죠, 여러분들? 러우 관련된 종목군들,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SY 스틸텍이라든지 대동기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장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지수가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런 종목군들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좀 스윙으로 가져갈 거야. 뭐 나는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 추종하면서 대응을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올라갔던 개별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이 없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2월 달 16일 날 저점 쫙 잡고 5일선하고 21일선 맞물리는 그 과정에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걸리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월요일에 한번 툭 빠졌던 자리였고요. 그제 화요일 날 급등하는 모습들. 역사적인 신고가. 그다음에 이제 어제가 뭐였죠, 여러분들? 1000조 달성했어요라고 이제 박수 쳤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툭 밀리는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외인, 기관, 뭐 개인 투자자분들 할 것 없이 바닥권서부터 쭉 끌고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구간대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게 22선까지 밀릴 건지 아니면 됐어,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었던 엄청난 상승의 2부가 나올 거야 라는 것들. 과연 그렇더라도 지금은 이 구간에서 시장에서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심이 충돌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박스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다우는 안 빠졌어요. 어제 0.53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1.77.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4.43주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나스닥을 따라가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따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미국 증시 보세요, 여러분들. 다우지수가 0.53으로 안 밀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증시를 보고 생각보다 안 밀렸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오늘 딱 봤었을 때 굉장히 뭐예요? 크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나라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 볼게요. 일본 니케이입니다. 0.78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상해 조갑 0.6 빠졌어요. 항생 0.3 빠졌습니다. 오히려 대만이 0.29 올랐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1월 달 한 달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던 거에 대한 반발이에요. 올라갈 때도 크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변동성이잖아요. 변동성. 그게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이 각오한 거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변동성들을 계속 우리가 이겨내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처들을 여러분들이 내 계좌에다가 그 방법들을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게요. 뭐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교육방이죠, 여러분들. 교육방을 통해서 요 오전에 10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시황 체크해드리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라이브 방송에서도 다 얘기해드려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간에 딱 맞춰서 더 일찍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장의 속내들을 여러분들이 오전에 딱 꿰고 있으면 사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남들보다 그래도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방 들어오시게 되면 매일 열리는 10시 반에 열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시장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 미리미리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절에 제가 시황 얘기 해드릴 때 A 전략, B 전략 잘 세워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동안이면 뭐 예스냐 노냐 이걸 원하시겠지만 사실은 시장은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응 영역으로 딱 빠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향을 딱 잘못 결정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상황들에 많은 분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시지 않게끔 제가 늘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우예요,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문제의 다우지수 차트가 나왔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죠, 여러분들. 딱 보시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이게 왜 문제가 없어? 안 가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스닥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없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자, 나스닥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뭡니까, 여러분들? 121선까지 딱 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상승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한 번도 닿질 않았어요. 보시면 딱 들어와가지고 보면 여기쯤 오게 되면 주가가 리바운딩 나왔고, 여기쯤 오게 되면 리바운딩 나왔고, 또 사이드로 기다가 이제 지금 다 맞닿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나스닥이,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우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딱 봐도 여러분들 나스닥보다 다우의 차트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자 나스닥 뉴욕 증시의 상승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는 다 빠지고 뭐예요? 다른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자금이. 과연 요 미국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전개가 되는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세워두셔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딱 결정해가지고 뭐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더라고 그냥 아침마다 분위기를 보면서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도는지, 외국인들이 오늘 5조를 때렸는데 이 5조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넘어갈지,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ETF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만약에 스탑이 걸렸을 때 외인들은 어디까지 살 것인가, 그리고 어찌됐든 시장을 주포라고 할 수 있는 그 큰 자금들의 물줄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2월달 증시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에 보여줬던 하락세는 하락이 뼈아픈 게 아니고 내일의 움직임들이 과연 2월달 한 달을 딱 결정하는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주도주를 결정을 하고, 물론 주도주가 반도체에서 꺾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단기간 안에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끊임없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이 구간에서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계좌로 또 살찌워야 되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두셔야 돼서 오늘의 하락 부분들보다는 내일에 움직일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릴 테니까 참고들 꼭 해주시고요. 이러한 살아있는 이야기들은 뭐 물론 6시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진지하게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말씀 좀 드리지만, 조금 더 빨리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어떤 것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방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우리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내일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이번 달 들어서 2연속 음봉인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중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도 한번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함께 한번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역시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요일 밤 8시 또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한 주를 어떻게 우리가 또 계획을 세워봐야 될지까지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서 또 시장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다가 혼자서도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차트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이 부분도 신청해 보시고 챙겨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교육방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책과 무료 온라인 방송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는 또 우리가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이 전자책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책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네. 뭐 올해만큼 정말 투자 환경 자체가 좋은 시장이 없잖아요. 뭐 어찌 보면 정부도 그 어느 정부보다 주식 시장의 부양을 위해서 진심이고요. 그리고 그 진심을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유동성이 아직은 끝나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물론 연준 의장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노이즈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조적인 부분들 자체는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다. 그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들, 좋은 타이밍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포착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은 갖춰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주식을 이제 우리가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야, 뭐 앞집에 영희 엄마가 삼성전자 좋다더라, SK 하이닉스 좋다더라. 뭐 9시 뉴스 딱 열었는데 뭐 삼성전자 좋다고 막 연일 막 이야기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연일 이야기하고, 야 현대차가 뭐 아틀라스 만들고 있어 막.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들만 일단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조금 이제 조용한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차트 정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되게 단순해요. 매매 원칙 들어가 있고요. 캔들입니다, 캔들. 예, 앞서도 제가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 막 해드렸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고요. 지지와 저항 들어가 있습니다. 5,000, 5,300 막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제 지지와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 스토캐스틱, 그리고 요 네 가지들 다 합쳐가지고 이제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리는 자료집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아직 배가 고픕니다. 더 들어오셔서 많이들 신청해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또 라이브 방송 10시 반에 진행하잖아요. 그때 또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아, 이 이야기 하는 거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쉽게 알아들은 만큼 실전에서 빨리빨리 적용하셔가지고 트레이딩 진행하시게 되면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저는 분명히 가져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활주로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주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활주로기법에는 딱 3가지 정도예요, 여러분들. 기간 박스권,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죠? 그리고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주력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시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코너니까,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예제로 삼으셔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벌어질 때, 아, 내가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섹터에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했던 종목군들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률은 1월달 수익률은 보지 마세요.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왜? 지수가 그만큼 올랐는데 수익률은 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수익률에 여러분들 우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시기별로 어떠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퍼스트 클래스에 앉혀드렸는지 그것들만 보시면 돼요. 자, 최종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처음에 이제 하이브 말씀드렸고, 한미글로벌 한전기술, 원자력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브, 뉴로메카 또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보면은 1월달 한 중반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시장에서 이제 핫하게 움직이는 성장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 보자고요, 여러분들. 반대쪽 소부장 이야기 해드렸어요. 그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성과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과연 이 흐름들에서 다른 섹터들로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시기별로 어떠한 종목들을 얘기를 했고 어떤 타이밍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2월 2일입니다. 이제 2월달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중간중간마다 약간은 좀 개별적인 성격이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죠. 이날 2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 폭락하는 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별주 전진건설 로봇 이거 신경 좀 쓰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들을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시장 빠지는데 시장 빠지는 거에 지금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미국 요 세 국가가 회담한대요. 근데 이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별다른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그럼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딱 치고 들어가요. 남들이 알지 못할 때. 그때 미리미리 딱 자리 잡아두면 어떻게 된다?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자, 상한가 나왔죠? 어제 잠깐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빠지니까 변동성이 10%가 나왔어요.
이 종목이. 변동성이 10%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장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안 가잖아요. 시장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안 가요. 이 종목군들이. 그럼 이게 오전장에 이렇게 붕 떴고요. 그리고 사이드로 또 기다가 잊혀질만 하면 붕 떠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내가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당일의 분봉을 통해 가지고 내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더없이 쉬운 종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되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되잖아요. 말이 그렇죠.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루 종일 이거 보고 계셔야 된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 2일 날 이 종목을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 툭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2일 날, 3일 날, 4일 날까지 움직이는 이유들이 계속 남아있죠. 왜? 시장이 빠질 때마다 이런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생리입니다, 여러분들. 심플하시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아, 이렇구나 라는 것들. 자, 그 다음 종목 보여드릴게요. 자,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고영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생방송 끝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고영 뭐죠, 여러분들? 뇌수술이잖아요, 뇌수술. 로봇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한 2주 가깝게 저 로봇 안 해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로봇 너무 고가에 있습니다. 개별주들에 대한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로봇주들 좋아요.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뭐예요? 2월달 되게 되면 개별 종목들의 실적 시즌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실적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요 주가를 버티지 못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되면 차익 나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부터 저 로봇주 더 이상 안 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로봇주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은 너무 높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연중에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루 종일 저하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공간, 교육방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드려요. 지금 이제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머리 아프죠. 아, 이거 휴머노이드 로봇 돼야 되는데. 빨리 팔려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로봇이 다 투입이 돼야 되는데. 막 이거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기대감과 현실로 다가왔었을 때의 주가가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 고용을 제가 왜 어제 말씀드렸냐라는 건데, 움직임들을 먼저 볼까요? 이래요, 여러분들. 오전장에 오전 8시 프리마켓 시간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8시에 여기서 시작했다가 장 출발할 때 얼마까지? 47,500원까지 갔어요. 이게 변동폭이 5% 정도가 나왔어요. 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렸냐? 우리 뉴로메카 기억나시죠? 뉴로메카 제가 언제 말씀드렸더라?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방송은 늘 이렇게 자유분방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뉴로메카를 제가 1월 13일에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상한가 처음 나왔었을 때. 네, 상한가 처음 나오고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가까지 220% 올랐어요. 이게 왜 올랐나요, 여러분들? 뉴로메카가. 삼성자산에서 단순 투자했다고 들어와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막 뛰기 시작했잖아요. 섹터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죠? 그리고 그 뒤로 또 급등했던 종목이 뉴로핏이라는 종목이 삼성 지분 투자 이야기 나오고 나서 상한가가 2회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은 이걸 기억한다고요. 잠깐만, 삼성 들어왔네? 뉴로맥하고 뉴로핏이 상한가를 몇 번을 찍은 거야. 이게 관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시장에 관성으로 남아있다고요. 이게 어제 저녁 때 공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여지없이 뛰죠. 그런데 뭐예요? 잠깐만, 기술줄이 다 빠진다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 아니고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 끝냈어야 되는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늘. 긴장하시면서. 특히 지금 같은 데는. 지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나스닥 좀 빠졌네? 근데 우리 나스닥이 빠졌던 이유가 AI 때문에 빠졌네? 그럼 우리나라 당연히 긴장하고 있어야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고 하시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매일 대응 자체를 안 하시게 돼요. 고가에서 하고 빠지면 언제가 올라오겠지. 적어도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우두를 계속 줄여나가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쌓이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월 30일입니다. 마지막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파라다이스. 1월 30일 날. 1월 30일 날 열심히 반도체 가고 막 성장주 가고 막 이런 시간에 1월 30일 날 제가 히든 종목으로 자, 여러분들 마지막 날이죠. 자, 기술주 좋습니다. 하지만 뭐다? 기술주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종목, 실적이 나오는 종목 정도 하나 정도는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1월 마지막 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파라다이스 말씀드렸어요. 실적 보자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주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이날 마지막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빵 뭐예요? 이동평균선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급등했어요. 심지어 오늘 3% 빠졌는데도 오늘 이 파라다이스는 올랐어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이거 교육방통에서 여러분들 미리 다 공부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지수가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수가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변동성을 보여줄 때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대안들을 늘 갖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월 30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서 파라다이스 이때는 뭔가?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며칠 지나지 않고 나서 결과물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아, 내가 저것만 있었어도. 이런 생각 하시죠, 지금? 그런 실수를 줄여나가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사한 종목들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자고요. 파라다이스를 내가 못 잡았어요. 그죠? 그런데 파라다이스가 가네? 못 잡았는데 가는 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파라다이스하고 같은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도대체 뭔데를 또 찾으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선수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파라다이스 정작 놓쳤더라도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아가지고 유사한 사업 구조를 찾는 종목군들을 찾게 되면 이렇게 주가들이 움직여버려요. 파라다이스 뭐예요, 여러분들? 카지노잖아요. 카지노 누가 해요? 최민식이 합니까? 아니죠. 관광객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여행주 가겠는데?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모두 또 봐야죠.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땅! 다음입니다. 노란풍선입니다.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변동성 나오는 여행주의 대표주입니다. 그럼 이런 거에 시장의 수급이 일시에 확 들어가 버려요. 그거 활용해주고 변동성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1월 30일 날 저하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파라다이스 배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같은 섹터에 딱 관종에다 넣어놓으시고 움직이는 것들을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그럼 오늘 같은 날 내가 일부 종목군들이 빠져.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손실 보는 분하고 수익 내는 분하고 상세를 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심리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내일 걱정도 안 돼요, 사실상.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GSPL이라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파라다이스 왔어요. 카지노 왔습니다. 기리자겠어요? 아니죠. 호텔 가겠죠. 이 종목 당연히 봤었어요, GSPL. 똑같잖아요. 움직이는 시기도 똑같아요. 차트가 다른 게 없죠.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1월 말 딱 되니까 2평 모였다가 뛰기 시작하잖아요. 보세요. 다른 게 없죠. 파라다이스하고. 이 섹터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섹터 내에서 한 종목이 좋은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잠깐만,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유사한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들을 늘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수익 내시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심플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코스메아 코리아입니다. 자, 이 종목 1월 22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관련 종목군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코스메아 코리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장품들이 다 가지는 않는데 의외로 실적이 터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스메아 코리아를 툭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 돌파하는 날, 이거 돌파됐네요. 화장품 섹터는 다 안 가겠지만 요 코스메아 코리아만큼은 실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래요, 여러분들. 바바바바방 여기 뛰기 시작하면서 며칠 겼다가 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지점만 볼 때 정말 유연한 투자자분들은 이 섹터도 보겠지만 반대로 이 섹터가 안 움직였을 때 이 B라는 섹터는 어떻게 돼가는 건데 라는 거를 미리미리 포착을 해놓으시고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시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에 와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보실 수가 있다고요. 이런 얘기들을 저와 함께 계시는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미리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시면 진짜 시장에서 생각할 거리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시면서 여러분들 실력이 막 이렇게 늘어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을 냉정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사한 종목들을 봐야죠. 오늘 코스메 코리아가 괜찮았었잖아요. 그럼 화장품주들 중에서 쭉 열어두고 보는 거예요. 오늘 유난히 딱 올라왔던 종목이 달바글로벌이에요. 달바글로벌이 우리 승무원 미스트죠. 신규 상장하고서 굉장히 재미있게 저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사실은. 달바글로벌. 신규 상장하고 미스트, 승무원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많이 팔려가지고 아마존이 여전히 잘 팔려요. 근데 뭐 항상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대감들이 쭉 반영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움직임들은 사실상 지금 많이 잊혀졌죠. 요새 뭐 달바글로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있어요.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히트 원더잖아요, 달바글로벌이. 승무원 미스트 말고는 딱 눈에 띄는 제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이제 주가가 지금 밀렸는데 막상 4분기 뚜껑을 열어봤더니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다 여러분들? 달바글로벌이 우리 승무원 미스트 팔아가지고 잘 쟁겨놨던 현금들을 다음 제품 개발을 위해서 막 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오명으로 할 수 있었던 너희들 승무원 미스트 말고 없잖아 라는 것들에 대한 오명이 딱 씻겨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주가가 올라간 건지 우리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은 나왔다. 그래서 코스메 코리아를 저와 함께 퍼스트 클래스 시간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셨다고 하게 되면 오늘 이 종목을 보셨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네? 꼭 내가 매매를 안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볼까? 라고 해서 관심 종목에 탁 넣어놓으셨어야 되는 종목이 돼버리는 거죠. 재미있으시죠,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요. 2월 3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되게 재미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당연히 빠졌죠. 빠져요. 여러분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반도체가 빠지니까.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적정 수준의 조정을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에요. 이런 조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제주반도체를. 이때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고요. 이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한 근 2주 동안 별다른 관심 없기 시작을 하다가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이제 맞닿는 구간에서 저 조정 다 받았네. 이제 반도체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월 3일날 제주반도체를 1월 26일날 여러분 제주반도체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2월 3일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올랐습니다. 빵 올랐어요. 오늘 빠졌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또 고민이에요. 이게 올라올 건지 이게 내려올 건지 여기서 체크하면 되잖아요. 우린 여기서 수익을 다 냈으니 이게 올라올 건지 이게 내려올 건지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간? 요 구간하고 복사 붙이기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생각했던 것보다 2월달 막 1월달에 올라가는 것처럼 기대하는 부분이 좀 적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격 자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으니 요거에 열기를 식히면서 지수가 갈 건지 아니면 막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냥 가버릴 건지. 간단하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딱 들으시고 나서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하이브요. 자, 하이브는 제가 여러분들 1월 12일 날 처음 말씀드렸고요. 13일 날 그 다음 날도 갖고 나왔어요. 15일 날도 여러분들 갖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들? 자, 10, 30% 샀네요. 그리고 주가 탄력도 볼까요? 이렇게 돼요. 이날 빵! 여기까지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처음에 하이브를 제가 사실은 관심 가졌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리고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모였죠.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주가가 안 가요. 그죠? 그러다가 이 평 딱 모이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엔터주 별로 재미없죠.
생각도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시 주가가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어때요? 5일선, 20일선 다시 모였어요. 그러면은 과연 과거에 있었던 이런 패턴의 반복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이것들을 같이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내일장 포스트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그냥 넣어놓으세요. 관종에 넣어놓으시고 우리가 마디마디에서 수익 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한 차례 수익 내, 어이구 다 올라왔네, 사이드로 기네, 모였네, 여기서 또 수익 내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미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 번 툭 사는 게 아니고 가자 한 3번을 사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익률은 일시적으로 낮을 수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왜? 개별주도 움직이는 거 무섭게 움직이잖아요. 수익률은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비중 투자잖아요. 돈이 되는 매매. 비중 투자해가지고 수익금을 내요. 수익금을.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딱 찾아두게 되면 그건 거의 저금통이야. ATM이에요. 우리 진짜 자조 섞인 이야기로 얘기하잖아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ATM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 주식시장 내에서 ATM 같은 종목들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돼요. 내 사이클하고 맞는 종목들.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럼 여기 밀려? 폭이 올라가기 시작해? 이유가 나오겠죠. 그게 합당해? 그러면 계속 비중 실으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빠지거나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나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히시기 시작을 하시게 되면 장세와는 무관하게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을 계속 쌓아갈 수 있어요. 또는 시장보다 아웃퍼폼 할 수 있어요. 시장 10% 빠져? 나는 5% 딱 막으면 되잖아요. 그럼 시장 대비해서 내가 5% 먹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시간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죠, 이거. 포트폴리오 정비. 저 10시 반에 우리 교육방 들어오시게 되면 라이브 방송 하잖아요. 이때 가끔 가다가 이제 종목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막 1년 전 종목, 2년 전 종목, 3년 전 종목 들고 와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답답한가요? 쉽지 않죠. 그럼 포트폴리오 정비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포트폴리오 정비하셔서 다시 스윙하고 매집, 뭐 단타를 치든 단기를 하든 스윙을 하든 매집을 하든 수익을 통한 재투자가 계속 여기서 이루어지셔야 돼요. 이게 원활하게 되셔야지만 우리 증시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디테일한 이야기들, 또 부족한 이야기들은 저와 함께 호흡하는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또 오늘 하락해가지고 막 불안하신 분들,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고민하시지 마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분석해 드렸는데 오늘 장의 하락이 너무 무섭다. 그래도 나는 내일 장에서 승부를 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의 흐름까지도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방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반 그리고 일요일 밤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잡아주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는 책인데 나도 한번 책도 받아보고 그리고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예, 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들어가죠. 자, 첫 번째 종목은 CJ라는 종목입니다. 딱 CJ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죠, 여러분들? 햄 말고요. 스팸 말고. 예, 올리브영이죠, 올리브영. 예, 올리브영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CJ가 이제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또 좋아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나왔어요.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분석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 CJ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회사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라서
그 모멘텀들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차트가 좀 굉장히 짧은데요. 길게 보시게 되면 아직 CJ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룸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CJ를 갖고 나왔던 이유들은 요겁니다. 여기에 대한 딱 걸리는 자리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이 라인 자체가 생명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CJ라는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단기간의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스토리 자체가 약간은 비테크 주들도 생각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CJ라는 종목을 좀 관찰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 단기적인 매수가 자체는 한 20만 5천 원, 20만 원대 초반 정도 잡으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일단은 직전 고점입니다. 2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9만 5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을 한번 같이 저와 함께 교육방을 통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하나투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여행주들 중에서 좀 가장 좀 덜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모두 투어나 노란풍선이나 뭐 여러 이제 뭐 GSPN, 호텔신라 이런 종목군들이 이동 평균선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막 뛰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모이지는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모이지는 않았어요. 좀 많이 확장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주가가 며칠만 좀 움직이게 되면 단기 이평 자체가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평이 모이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모여가지고 시작을 하는 종목군들이 이미 출발을 한 것 같고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가 후발주로서 이 하나투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아마 실적 대비해가지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 뭔가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 자체가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는데 이 정도 실적이면 이제 이 주가는 괜찮아,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라고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상당 부분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종목으로 하나투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한 48,500원입니다. 그리고 52,000원, 손절가는 46,000원. 그리고 어제 우리 교육방에 오셔가지고 잠깐만 매수가가 왜 이렇게 낮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왜 낮겠겠습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가격대를 낮게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이 좋게 되면 제가 높게 잡았겠죠.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잠깐만 이 시장은 변동성이야. 그 변동성 자체가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서 마이너스로 드리는 거예요. 낮게. 그거는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시장 분야 바뀌게 되면 또 매수가라든지 목표가라든지 손절 라인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차트가 이거 뭐 난리 부르스예요, 여러분들. 막 올라갔다가 막 떨어졌다가. 근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퉁 걸렸다가 이제 오늘 올라왔습니다. 지지를 받은 거죠. 네, 이 지지받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제가 여러분들 교육방입니다.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내일 정말 시장 흥미진진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저와 함께 시장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드렸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고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